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뭔 줄 알아? 중산층이 그렇게 모방 소비를 하면 할수록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돼. 내가 대학을 안 나왔다 보니까 나를 보고 그럼 나도 대학을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공부도 안 해도 되겠네? 남자친구가 11살 연상인 걸 주변에 이야기했을 때 반응이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 데이트 통장이라고 하면 막 이런 걸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 뭐 누가 더 많이 먹었네, 누가 더 비싼 메뉴를 먹었네. 절대 퇴사부터 하지 마. 안녕 엔젤이들. 오늘은 조금 어색하지만 처음으로 반말 토크를 해보려고 해. 주제는 고민 상담소. 사실 예전부터 고민 상담 컨텐츠를 해달라는 댓글은 많았는데 조금 조심스러웠어. 왜냐면 나도 아직 살아온 세월이 너무 짧다 보니까 과연 내가 엔젤이들한테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거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솔직한 생각을 이야기해주는 것만으로도 누군가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얼마 전에 고민 상담 폼을 열었는데 하루 만에 거의 150개 가까이 되는 고민이 들어온 거야. 이 중에 내가 정말로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드는 고민만 15개로 추려봤거든. 내용이 겹치거나 공통되는 질문들은 그냥 하나로 다 합쳤으니까 참고하고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뭔가 반말이 아직 입에 안 붙어서 좀 어색한 느낌이 들지만 일단 시작해볼게. 첫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실력은 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계속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에요. 실력이 있는 일과 가슴 뛰는 일, 뭘 선택해야 할까요? 이거는 진짜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보는 주제인 것 같아.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에 뭘 선택해야 하는지. 대부분은 그냥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답변을 하더라고. 근데 나는 조금 생각이 달라.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 그리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림 그리는 게 나의 직업이 되고 일이 되는 순간 절대로 그림 그리는 일이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거든. 그림 그리기 싫어지는 순간이 무조건 와. 이건 잘하는 일이든 좋아하는 일이든 똑같거든. 근데 차라리 내가 잘하는 일이면 칭찬받고 인정이라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혹은 뭐 돌아오는 금전적인 보상이 클 수도 있고 나는 그게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더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것도 물론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일보다는 잘하는 일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 영상 찍기 싫고 스트레스 받는 순간 당연히 있지. 근데 그만큼 성취감도 크게 느끼고 나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즐겁게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 한마디로 스트레스 받는 건 좋아하는 일을 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잘하는 일을 택하는 걸 추천하는 편이야. 두 번째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연애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맞는 길일까 주춤하게 됩니다. 주변에 이야기하면 말리거나 안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얘기를 꺼낼 때마다 눈치가 보여요. 나도 지금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연애를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런지 이런 질문이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 보면 뭐 7살 차이, 9살 차이, 12살 차이 등등 되게 다양했어. 근데 나도 어느 정도는 공감이 가는 게 남자친구가 11살 연상인 걸 주변에 이야기했을 때 반응이 썩 좋지만은 않더라고. 아니 20대 초반이 왜 아저씨를 만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 충분히. 근데 나는 지금 연애를 하면서 느끼는 게 같이 있는 시간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고 또 안정감이 들거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맞지만 우리 커플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온라인 비즈니스 쪽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대화도 진짜 잘 통하고 서로한테 배울 수 있는 것도 되게 많아.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건 너무 편견인 것 같아. 실제로 우리 부모님도 띠동갑 차이거든? 12살 차이인데 결혼해서 이렇게 나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그냥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 내가 행복하면 된 거야. 주변 시선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으면 좋겠어. 세 번째는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할 때 제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잘 실행하지 못하겠어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일단 나는 뭔가를 시작할 때 내 선택이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오히려 이렇게 생각해. 내 선택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해보자. 결과는 해봐야 아는 거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시작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해봐. 그리고 이렇게 도전하는 경험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성과가 날 거잖아. 그러면 아 나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조금씩 느끼게 돼. 거기서 스스로에 대한 확신도 생긴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일단은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어. 저는 중학생인데 디지털 노마드와 돈에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과연 청소년인 제가 공부에 신경 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위해 사업과 투자 공부를 하는 게 맞을까요? 보니까 내 영상을 10대 친구들이 은근히 많이 보더라고. 근데 내가 대학을 안 나왔다 보니까 나를 보고 그럼 나도 대학을 안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공부도 안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중에는 분명히 그냥 지금 공부하기 싫어서 회피성으로 도피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야. 우선 나는 지금 같은 시대에 대학은 꼭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근데 학창시절에는 돈을 모으고 온라인 사업을 해보고 이런 것보다 그냥 학업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 이거는 대학을 위해서가 아니야. 봐봐. 초, 중, 고 12년이 우리 의무교육 과정이잖아. 나는 이 시기가
시기가 유일하게 내가 뭔가를 배우고 학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 옌젤이가 성인이 돼서 뭐 투자를 하든 사업을 하든 아니면 뭐 마케팅을 배우든 다 공부가 필요하단 말이야. 결국 학창시절에 공부하던 근육, 힘들고 하기 싫어도 버텨내는 인내심이 길러진 사람이 훨씬 유리해. 뭘 하던 간에. 실제로 내 친동생도 지금 고등학생인데 전과목 1등급이고 전교권에서 논단 말이야. 동생이 가끔 나한테 언니 나도 유튜브나 할까? 라고 물어보는데 나는 동생한테도 지금은 학업에 집중하라고 얘기해. 그래서 내 영상을 보는 청소년 친구들도 뭐 돈 모으고 사업하고 투자하고 그런 건 성인 되고 나서 해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지금은 일단 공부하는 근육을 길러뒀으면 좋겠어. 다음은 자기개발, 사업 관련해서 너무 많은 정보가 떠다니니 정작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것부터 해라 하는 게 있을까요? 맞아. SNS를 보면 이거 해보세요 라고 추천하는 게 너무 많잖아. 뭐 유튜브, 공간사업, 위탁 판매, 인스타툰, 구매대행, 전자책 등등등. 사실 정답은 없어. 일단 이 중에 내가 조금이라도 끌리거나 해보고 싶은 거 딱 한 가지를 정해. 정했으면 자꾸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내가 정한 거에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 딱 한 가지만 찾아봐. 만약 유튜브로 정했다면 오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채널명을 정하고 채널을 개설하는 거겠지. 일단 하나라도 해야 그 다음으로 행동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야. 오늘 영상 끝나자마자 당장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를 정해서 무조건 오늘 안에 끝내봐. 부모님이 독립을 허락을 안 해주세요. 24살인데 아직도 휴대폰에 위치 추적기가 깔려있고 통금이 11시예요. 기숙사도 허락을 안 해주십니다. 이번에 그냥 부모님 몰래 기숙사에 신청해서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제 선택이 옳을까요? 부모님과 싸우고 별짓을 다 해봐도 뜻을 굽히지 않으세요. 이건 진짜 나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나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 내가 한 2년 전에 처음으로 독립하고 싶다는 말을 꺼냈는데 우리 아빠는 뭐라고 했는지 알아? 독립은 시집 갈 때 하는 거라고 절대 안 된대. 그래서 나는 PPT까지 만들어서 막 울면서 발표를 했어. 내가 왜 독립을 하려고 하는지, 독립을 함으로써 더 생기는 여가 시간을 어떻게 똑똑하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독립을 하더라도 엄마 아빠한테 이것만큼은 꼭 약속하겠다 하는 것들 한 20페이지로 만들어서 발표를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래도 설득이 어려워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 그냥 무작정 부동산 가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버렸어.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진짜 한 성깔 하는 것 같아. 근데 보수적인 집안이라면 진짜 나처럼 작정하고 나오지 않는 이상 독립하기가 너무 힘들거든. 아무튼 내가 그렇게 자취를 시작한 지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진짜 웃긴 게 부모님 두 분 다 지금은 얘나 빨리 독립시키길 잘했다고 말하셔. 왜? 나는 부모님 품으로 벗어난 순간부터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었거든. 아마 우리 옌젤이 부모님도 딸을 독립시키는 게 당연히 걱정도 되고 싫으실 거야. 근데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마음 굳게 먹고 나왔으면 좋겠어. 나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 물리적 독립을 하는 순간부터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고 생각해. 온라인 사업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직장과 병행하려고 하니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퇴사를 하고 매진하는 게 나을까요? 절대 퇴사부터 하지 마. 나도 카페 직원으로 일할 때 주 6일 근무였거든. 그래서 진짜 막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남는 시간에 열심히 부업을 했어. 책도 읽고. 이걸 꼭 알아야 돼. 부업을 하더라도 일단 내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경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부수입이 월급이랑 비슷해진 시점이 됐을 때 그 시점이 오면 그때 퇴사를 고려해봤으면 좋겠어. 절대 무작정 퇴사부터는 하지 말기. 저는 자기개발과 성장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 남자친구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합니다. 이 연애를 계속해야 할까요? 남자친구의 행동을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나는 사람이 사람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나만 하더라도 누가 내 생각과 행동을 바꾸려고 한다? 너무 싫거든. 그래서 남자친구의 생각이나 행동을 막 억지로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강연 티켓이 생겨서 같이 보러 가자고 한다던가 아니면 색다른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독서 모임에 데려간다던가 이렇게 조금씩 환경을 바꿔주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도록 해주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도 할 일이 있다는 걸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조금 더 자고 일어나서 하면 되겠지? 라고 미루는 자기 합리화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나도 똑같아.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거든? 근데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당장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귀찮고 하기 싫고 그래서 그냥 나중으로 미뤄. 결국 몇 시간 뒤에 나에게 떠넘기는 거지. 근데 내가 최근에 어떤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미루는 행동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사실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나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거야. 미래의 나를 조금 더 생각해주고 친한 사람일수록 일을 미루는 행동도 잘 안 하게 된대. 그래서 나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기 싫으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 3시간 뒤에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보면서 어떤 말을 하고 싶을까? 지금 당장 일어나서 씻으라고 하겠지. 이렇게 미래와 나와 연결을 시킬수록 미루는 행동이 조금은 고쳐지더라고.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면 퓨처 셀프라는 책을 꼭 읽어봐. 저는 친구들이랑 노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서 딱히 연애도 결혼도 하고 싶지 않아요. 비혼주의인데 옌마드님은 결혼하는 걸 추천하시나요? 사실 결혼을 하냐 마냐는 진짜 정답이 없다고 생각해. 누구는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누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특히
특히나 요즘은 결혼을 안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많이들 결혼을 안 하는 추세잖아. 근데 나의 주관적인 생각은 결혼을 하고 싶어. 정확히 말하면 결혼을 하고 싶다기보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요즘 진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 나이 50이 넘어가니까 우리 남편이랑 딸들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는 말을 자주 하시거든. 한 40대 정도가 넘어가면 주변 사람들도 다 각자 인생 살고 자기 가족 챙기느라 바쁘잖아. 나이 들어서 가족이 없으면 너무너무 외로울 것 같거든. 그때는 지금처럼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도 없을 거고. 그리고 나는 내가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또 힘들 땐 같이 울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것 같아. 나의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결혼에 정답은 없어. 다만 나는 무조건 결혼 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너무 못 박아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내 지인 중에서도 자기는 결혼 절대 안 한다고 했었는데 뜻밖의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결국 결혼한 사람도 있거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냥 마음을 활짝 열어두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 생기면 마음 열어 사랑했으면 좋겠어. 한마디로 정답은 없다. 남자친구가 대외활동, 공모전, 동기, 직장 동료와 친목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조금 더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고 생각하는 편이라 없지. 없어. 불안을 낮추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우선은 스스로 불안하고 싫은 감정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애인이 이성이랑 어울리면 그게 뭐 직장 동료든 비즈니스 관계든 대학 동기든 뭐든 간에 당연히 싫지. 나도 싫어. 근데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동성이랑만 어울릴 수는 없잖아. 일단 신뢰를 쌓는 게 당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건 그 사람이 우리 사이의 약속을 지킬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거거든. 이 믿음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커지기도 하지만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불안한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합의점을 찾아 나가야 돼. 뭐 1시간에 한 번은 꼭 연락을 한다든지 아무리 늦어도 몇 시 전에는 집에 들어간다든지 그 정도 노력은 서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게 연인인 거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 인생의 영순이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되잖아? 그럼 확실히 신경을 덜 쓰게 된다? 이건 내가 겪어봐서 알아. 나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니까 상대방이 다른 이성들을 만나더라도 한눈 팔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는 신뢰 쌓기, 그리고 두 번째는 나 자신을 영순위에 두기. 돈을 흥청망청 쓰지 않는 방법이 궁금해요. 옌마드님은 돈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일단 선지출, 후지출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알지? 만약 월급이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이 입금이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저축할 돈을 미리 빼둬야 돼. 그리고 남은 금액으로 지출을 하는 거지. 일단은 쓰고 남은 금액으로 저축한다? 이건 절대 불가능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내가 돈을 어디에 쓰고 어디에 쓰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정해야 돼. 이 기준이 없으면 진짜 흥청망청 쓰게 되거든. 그리고 특히 뷰티, 패션 쪽이 충동 구매하기 진짜 쉽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화장품은 한 달에 15만 원 이하로 사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정해놔. 그리고 나는 뱅크샐러드 어플로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 카테고리마다 예산을 설정해둘 수가 있단 말이야. 화장품 얼마, 식비 얼마, 커피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달 예산을 넘어가면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지. 본인이 소비 습관이 전혀 잡혀있지 않은 상태라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예산을 짜서 그 안에서 소비하는 연습부터 해봐. 돈 모으려면 남자친구랑 더치페이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주변 친구들은 다 남자 쪽이 많이 내는 것 같아서 괜히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나는 더치페이보다는 데이트 통장을 추천하는 편이야. 둘이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좀 달라. 더치페이는 만약 밥집에서 둘이 밥을 먹었는데 57,000원이 나왔어. 그럼 이걸 정확히 반반으로 나눠서 한 명이 28,500원을 입금해주는 거잖아. 물론 이게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뭐랄까 사랑에 계산이 개입된 느낌? 사실 내가 생각하는 데이트 통장의 취지는 정확히 반반 내자가 아니라 같이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서거든. 통장이 없으면 우리가 정확히 얼마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데이트 비용을 한 달에 100만 원씩 쓸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딱 얼마 안으로만 쓰자 이걸 정하는 거지. 만약에 우리가 한 달에 데이트 비용을 30만 원 이내로만 사용하자 라고 정했으면 같이 15만 원씩 넣어서 사용을 하는 거. 근데 데이트 통장이라고 하면 막 이런 걸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더라. 뭐 누가 더 많이 먹었네, 누가 더 비싼 메뉴를 먹었네. 나는 이게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어. 연인끼리 정확히 반반씩 먹은 만큼 쓴 만큼 나누려고 하면 서로 감정 상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할 거면 데이트 통장 그냥 안 쓰는 게 나아. 그리고 우리 엔젤이가 주변 친구들은 남자 쪽이 많이 내는 것 같아서 더치페이 하는 게 손해보는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돈도 소중하게 여겨주고 싶은 게 맞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데이트 통장도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야. 3년 만난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거의 6개월째 일상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서 자꾸 죄책감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누구나 이별을 하고 나면 되게 힘들어 하잖아. 근데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이유는 이 생각 때문인 것 같아. 다시는 이 사람만큼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젠 더 이상 내가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서 조금만 벗어나 보면 세상에는 생각보다 멋있고 좋은 사람이
정말 많아. 그래서 좀 낯선 사람들이 많이 있는 환경에 많이 나가봤으면 좋겠어. 물론 지금은 그 사람만큼 좋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본인을 더 많이 아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을 분명히 만날 거야. 그리고 내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나이가 들고 나면 내가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축복임을 알게 된다. 마지막, SNS를 보면 다들 화려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비교되고 제 자신이 초라해져요. 어느새 명품 가방을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멘탈을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 이것만 잘 고민해봐. 내 목표가 부자가 되는 건지 아니면 부자처럼 보이는 건지. 만약 부자처럼 보이고 싶은 게 목표라면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명품백 사고 할부해서 외제차 사면 돼. 걔네들은 진짜 부자가 하는 소비가 아니라 그냥 중산층이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서 하는 모방 소비야.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뭔 줄 알아? 중산층이 그렇게 모방 소비를 하면 할수록 부자들은 점점 더 부자가 돼. 왜? 중산층이 화려해 보이고 싶어서 쓰는 돈이 결국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사업체에 흘러 들어가거든. 나는 이걸 깨달은 이후로 SNS에 어떤 화려한 컨텐츠를 봐도 부럽지가 않더라고. 그들은 부자처럼 보이는 게 삶의 목표인 사람들이니까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들을 내가 다 읽어봤는데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의 선택이 맞는 걸까요? 제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았거든. 근데 이건 내가 줄 수 있는 답이 아니야. 본인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 세상에 정답은 없고 내가 주는 답변도 절대 정답이 아니야. 남들이 말리는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그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해. 오늘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 안녕.